네. 자, 그리고 아까 앞 페이지에서 좀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가 학습 목표 제시, 네모 박스 X 이렇게 만능 틀을 만들어 놨는데 이 네모 박스 X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원래는 제가 이 네모 박스를 활용을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네모 박스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 중요 키워드의 형광펜 표시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을 했는데요. 이 네모 박스를 또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네모 박스는 어떤 것이었냐면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부분이 있든 없든 혹시 이제 뭐 수업 실현 조건 중에 아예 학습 목표 제시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뭔가 이거를 저만의 어떤 맞는 키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부분이 없더라도 어떤 뭐 활동 1번을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학습 목표 1번이랑 두 개 학습 목표 여러분들이 뭐 형광펜 체크한 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1번 첫 번째 활동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학습 목표 1번은 네, 맞아요. 12은 기법을 우리가 기법 음악을 감상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네모 박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네, 2번은 12은 기법 음악을 창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옆에 네모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1번 활동을 진행할 거잖아요. 12분 기법을 감상하고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수업을 한 뒤 2번 창작 활동으로 넘어갈 때 네, 우리 이번 첫 번째 활동을 통해서 12분 기법을 감상하고 12분 기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우리 첫 번째 학습 목표 12분 기법의 음악을 감상하고 12분 기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 우리 달성했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우리 모두 우렁차게 다 달성했다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학습 목표 옆에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어, 각 활동이 끝날 때마다 해당 학습 목표를 클리어했다. 이런 식의 체크박스를 하는 것을 원래 만능 툴로 집어넣었었다가 이거를 이제 학습 목표 제시 부분이 수업 실현 문제에서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았을 때, 굳이 안 해도 될 때, 이거를 활용하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울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조건을 채우기도 벅찬데. 그래서 아예 이 체크박스를 빼고 그냥 중요 키워드에 형광펜 표시하는 거를 학습 목표 제시 부분을 해야 될 때만 하자. 이렇게 이제 혼자 정리를 하고 들어갔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지금 이 체크박스 혹은 뭐 배움 게이지, 애들이 뭐 온도나 어떤 퍼센트지 게이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뭐 하는 뭐 그런 거나 아무튼 이런 거 활용을 혹시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했던 게 도입 완전 맨 처음에 인사하는 것부터 사실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근데 혹시 인사하는 게 나오면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인사부터 이제 수업 실현 조건에서 인사 부분부터 하라고 되어 있었으면 네, 여러분, 우리 음악 시간 시작하는 인사 함께 노래하고 시작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부분을 교사가 먼저 선창하면 학생들이 행복한 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약간 경기도의 어떤 교육 키워드 중에 행복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학생들이 음악 수업으로 행복한 그런 느낌을 해보고 싶어서 아름다운 나라 부분을 이렇게 인사 노래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연히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이번에도 안 나올 확률이 높은 부분이지만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놓으면 활용을 하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여러 개 막 적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빠르게 확인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 리듬 익힐 때 어떤 아마 가창이나 창작 부분이겠죠. 그래서 박자를 익혀야 될 때 손뼉치기를 활용해서 하자. 이게 그냥 혼자 생각을 해놓은 거고, 여기에는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특히 리듬 익힐 때요, 학생들 이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리듬으로 활용을. 저는 지금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이 방법을 활용하는데 애들이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세주는 것보다 김영수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이나 친구 이름 넣어서 박자 세주면 훨씬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박자 셀 때 박자 학생들이 박자를 이렇게 채우고 가는 거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그 부분에서 학생들 이름 가지고 박자를 이렇게 세는 연습을 시킨다던가 이런 식의 설정을 넣어서 리듬 익히는 거를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세디 따는표랑 그냥 팔분음표 두 개. 리듬을 학생들이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잘. 이런 거 활용할 때도 세디 따는표는 뭐 김영수 이렇게 이름을 세고 팔분음표 두 개는 영수 이런 식으로 김영수, 김영수, 영수, 영수 이런 식으로 박자를 세는 그런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거를 활용할 기회가 딱히 없었어서 활용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래도 창작 활동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기출을 보면. 그래서 학생들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어떤 곡을 창작할 때, 어, 제 수업 실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한 모듬은 어려워해가지고, 이 과제를 어려워해가지고, 뭐, 좀 잘못 만들거나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컨셉을 잡았고 한 모듬은 이미 잘 해버린 거예요. 시간이 남았는데 이미 다 해버려가지고 교사가 어떤 심화적인 과제를 부여해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을 가정을 했는데 그 후자의 경우, 두 번째 모듬의 경우 시간이 남았어요. 다 했는데 시간이 남았을 때 교사가 심화 과제를 제시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이 작품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상의를 해서 토의를 해서 창작곡의 제목을 정해보는 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창작곡 제목을 정하는 거를 어떤 과제, 추가 과제로 부여하는 거 어떨까? 이런 걸 해놨는데, 네. 당일날은 제가 까먹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오스티나토랑 보르든 정도를 만드는 수업이었어서 작년 수업 실현이 창작곡 제목까지 정할 새가 없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색분필을 활용하는 연습을 하자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당일날 색분필까지 활용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더 하시고 싶은 선생님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2015 개정 교육과정도 그렇고 이번에 이번에 이제 나오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도 그렇고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역량을 계속 언급하고 우리 이런 역량을 높여보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다던가 이런 역량에 대해서 언급을 꼭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적어놨었고요. 해당 수업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배움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학생들의 그 달라질 모습을 언급하기. 어, 사실 어떤 음악 수업에서 하는 활동이 학생들의 어, 실제 삶과 크게 관련이 없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학생들 스스로 그렇게 느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네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너네 이런 모습으로 달라질 거다.
이런 삶 속에서 너네 이런 면이 달라질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모습을 언급해주고 싶었는데 이것도 연습이 부족해서 잘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이 밑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활동이 왜 필요한지 학생들이랑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또한 그 활동을 왜, 이 활동이 왜 필요한지 학생들이 스스로 토의하고 또 생각해보고 이거를 실제 자신의 삶과 연계시켜보는 그런 발문을 꼭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수업 교직관이 드러나게 하기.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크게 적어놨던 모두 잘하는 수업보다 우리끼리 너무 즐거운 그런 수업을 제가 만들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교직관이 중간중간 드러나게 우리 지금 이 활동을 할 때도 모두가 당연히 수월하게 잘하는 거 너무 좋지만 그냥 우리 함께 즐기고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음악 수업 만들 거예요, 오늘.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 교직관이 꼭 드러나게 이런 중간중간 말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피드백은 필수적이잖아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도 그렇고, 또 모든 순회 지도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교사로서 되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학생들에게 꼭 역량을 언급해주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뭐 태블릿 PC를 활용하거나, 뭐 노트북을 활용해서 모든별로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네, 여러분 자료 수집 잘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의 정보 처리 능력, 그리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 능력이 날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또 함께 협력하면서 소통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 처리 역량 뭐 이런 게 중요시 됐었고, 또 그냥 경기도에서 설정해 놓은 역량이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역량 중에 막 소통 역량, 뭐 협력 역량 뭐 이런 게 있었어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아, 너네가 이런 활동을 통해 이런 역량이 커진다. 이런 역량이 커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고자 했고요. 물론 지금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 중에 못한 게 너무 많지만 이런 식으로 만능 틀을 짜놨었고요. 만약에 블록 타임제라는 가정이 있다. 수업 실은 문제에. 그랬을 때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더니 여러분의 얼굴이 더 밝아졌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진짜 수업같이 이런 말을 하나 넣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하브루타. 그러니까 거의 짝활동이죠. 짝끼리 토의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웬만하면 넣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동료 피드백은 꼭 넣자. 동료 간 피드백. 그 다음에 요 같은 맥락에서 5개념과 또래 교수. 이게 같은 맥락인데 어떤 학생이 5개념을 말하면 친구가 교정해주는 학생들 간의 피드백이 일어나고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설정을 꼭 넣자. 이렇게 설정을 해놨었고요. 디딤 자료도 제가 활용을 못했는데 활용을 하면 되게 좋은 장치인 것 같아요. 왜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장치가 있으면 수업 나눔에서 어디든 대답을 하기가 너무 용이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디딤자료 같은 거를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딤자료라는 말 자체도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거에다가 무슨 이름을 붙여보시던가 해가지고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다소 느린 학생들도 교사가 준 디딤 자료를 활용해서 함께, 좀 느리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으며 공평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함께 기억하면서 이런 장치를 수업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수업 나눔에서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대답을 하기가 훨씬 용이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개념 상황도 같은 맥락이고, 학생 이름 이거는 자꾸 막혀서 학생 이름 좀 생각해 놓자 이런 차원으로 제가 적어놨던 것 같고요. 이
이 부분도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용어를 학생이 물었다고 가정하고 이거를 교사는 공감을 해주고 이 용어 선생님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하고 어떤 친구가 말을 해서 해결을 해주고 이런 서로 도움을 주는 모습. 서로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료 피드백, 5개념 상황, 뭐 이런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배움 목표, 학습 목표를 달성했나요? 이런 거를 체크박스 표시하고 이런 거를 앞에 제가 만능 틀에서는 교사가 칠판에 다 적어가지고 하려고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그냥 짝끼리도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그걸 만능 틀에 적어 놨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짝 활동으로 서로 이제 체크박스 표시해 놓으면 서로 설명하고 체크박스에 이게 잘 달성되었는지 표시해 놓으면 선생님이 나중에 이 노트, 저는 소나기 노트라고 이제 했었죠. 쭈야의 교사일기 선생님이 하셨던 그 소나기 노트를 활용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노트를 나중에 선생님이 제가 검사하고 개별적인 피드백을 해줄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거. 이런 게 수업에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이거는 수업 나눔할 때도 너무 좋은 장치이고 해서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구체적인 칭찬,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여러 칭찬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너무 창의적인 답변이었어요. 뭐, 너무 잘했어요. 이런 이제 좀 평범한 칭찬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칭찬을 고안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은 제가 진짜 막 이것저것 다 찾아보다가 바흐가 남겼던 명언을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의 삶과 음악을 연관시켜 보려고 이런 말을 집어넣었었는데, 네, 당연히 활용하지 못했었고요. 일단 제가 적어놓은 것들은 이 정도인데, 사실 이 중에서 괜찮은 장치 같은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진부하거나, 이건 좀 별론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제가 이렇게 써놨던 거를 따라 하시거나 이러다기보다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것저것 그래도 좀 떠올리시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올리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만능 틀로 만들어 보시고, 이게 그냥 만능 틀을 만드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모든 연습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켜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셔야 몸에 익고, 또 이게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쓰일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